당시에 국정원장, 또 그리고 경제수석, 또 그리고 이 안보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서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방중, 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할 때 그 배석자가 보면은 3명이었어요. 첫째 뭐냐면 북중한 당대당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수용 당국제부장이 배석을 했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북미 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용호 외상이 배석을 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상과에 관련해 가지고 김영철이가 배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폭력 개발을 하면 과거식으로 나온다 하면은 아마 김영철 혼자 배석할 가능성. 또 여기에서 만약에 북중관계 봤을 때는 아마 이용호 외상과 김여정 또 이성건 이렇게도 배석할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배석이라는 것은 의제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뭡니까? 한반도의 냉정조식과 평화정착 이 부분이 핵심적 부분 아니겠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방, 외교, 또 국정원장, 통일 이렇게 간다 하면 북측도 거기에 어느 정도 객을 맞춰가지고 배석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회담에서는 이 카운터파트라는 상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 회담에서는 수가 안 맞았으면 그런 카운터파트가 맞지 않았다는 건데 최근에 북한 행보를 보면 정상국가라는 점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는 배석자 수를 좀 맞출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서방국가의 정상회담에서 이 확대 정상회담에는 관계부처 앞으로 이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일 때는 좀 뭘까? 이 배석자 수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특히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민족 문제다, 국가 간의 문제다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외교 당국자들의 배석을 상당히 꺼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1차, 2차 정상회담 모두 우리 측에서도 외교장관에서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군요. 그렇죠. 북쪽에서 그걸 보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번에는 워낙 이 중요한 상이잖아요. 이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고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 문제를 하면 외교 문제와 동반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이 남은 부분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남북 정상 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핫라인 문제입니다. 그 핫라인은 지금 20일쯤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완료를 하면은 통화를 한번 만나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핫라인 자체는 뭐 그만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또 정상 간의 핫라인 자체는 상당히 뭐 우리가 아무리 관계도 지나치지 않다는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핫라인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은 그래도 한번 테스트 차원에서 양 정상이 아주 짧은 대화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측에서는 항상 이번 그 정상회담을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 자체의 어떤 정권 자체에 굉장히 그 치적으로 지금 부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고 이것을 특히 우리 대남 차원에 있어서나 대외적인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부각을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니까 사실은 뭐 사전에 이런 테스트 차원에서 간단한 어떤 대화,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세계적으로 타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회담 자체의 흥행을 어떤 의미에서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는 지금 이번 회담의 의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획기적인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설명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남북 간의 대화를 하는데 일의 공을 들였다면 사실 한미 간에 소통을 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준비하는데 적어도 3 이상의 공을 들였다. 이것이 그동안 저희가 풀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특사단이 갔을 때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 차원과 정상 간에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이제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상회담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랑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파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실무회담에서 안 되면 대북 특사 최고위 라인이라도 가동해서 꼭 관철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괜찮을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임종석 그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아주 네. 좋은 말을 했는데 남북관계 지금까지 공이 1이라면은 한미 간의 공은 3이다. 이것은 이 외형상으로는 한미 동맹의 든든함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어제 있어가지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두 개의 선상에 봤을 때 남북관계보다도 그만큼 비핵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려면 비핵화가 되지 않는 상태가 어렵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한미 간의 충분한 조율 선상에서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 합의하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뭡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길라잡이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지금 이제 정상회담 이전에 네. 지금 이제 서훈 국정원장 또는 정의용 실장 네. 아니면 두 사람 다 모두 방북 특사를 갈 수 있느냐?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거 두 차례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을 보면은 이 북측에서 합의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당일 회담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정상회담은 2박 3일 하면은 좀 뭐랄까 어제라든지 기타에 잘 안 풀릴 때는 밤샘 하면서 실무자 만나가지고 언제든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은 당일 회담이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아마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실장 아니면 둘 다 다시 특사로서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W 부시는 43대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 국민 배우 최불암 씨가 25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78세 노장 배우는 쉽게 삶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뜻밖의 사고로 불구가 된 남편을 돌보는 여인은 거리에서 만난 한 노인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천문학도 준호와 친구들도 이 노인과 얽힙니다. 하늘의 별만큼이나 다양한 군상이 그려지고 아픔 속에서도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논합니다. 웃기는 저 별이 가르쳐주지. 별이 말도 해도. 국민 배우 최불암이 25년 만에 연극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지방 촬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가 시간을 쪼개 무대를 준비한 건 각박한 현실에 희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공유하는 어떤 철학이 분명치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이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는 늘 걱정이에요. 돈이 없어도 사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 행복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대사를 잊어버릴까봐 밤에 잠도 못 자고 걱정했다지만 오랜 경험에서 묻어나는 노장 배우의 전달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최불암은 함께 연극을 꾸린 젊은 후배들도 세심하게 챙기며 호흡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줄 게 없을까? 극단이 한 3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연기자들인데 세상을 좀 깨닫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배우의 역할은 작품으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확고한 가치관을 밝힌 60년 경력의 노장 배우. 2007년 연극계의 파장을 일으킨 해무의 연출 작가 콤비와 국민 배우 최불암이 함께한 이번 연극은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연합뉴스TV 평화정착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문제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DMZ에 있어서 우리 그 상방에 여러 가지 그 무기를 철폐하고 그쪽에 이제 좀 평화스럽게 만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정전 협정 체제, 소위 정전 체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 체제로 갈 수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메시지 차원에서 첫째로 보면은 이건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같이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전제를 했죠. 그게 바로 군사적 위협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체제 안전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체제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쟁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가야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가 되고 그것이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의 이력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북 간에 지금 실무적인 어떤 그런 그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사실 있죠. 네. 그러면 상당한 정도로 미국은 이걸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비핵화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니까 사실 마침 이제 우리 그 남북한 정상 그 준비를 하는 과정, 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에 설명했을 가능성 사실 있겠죠. 그렇다면 맞아 들어가는 측면에서 지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트럼프가 천기누설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데 아직까지 천기누설까지는 몰라도 축복한다. 했다고 하는 자체는 종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과연 종전 문제를 우리가 직접 뭘 하고 있을까 하는 뭔가 이 뉘앙스를 전달한 측면은 있기는 하나 그러나 이것 가지고 아직까지는 예. 구체적인 어떤 그것을 네. 우리가 그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이렇게 터뜨리니까 청와대도 오늘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한반도는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은 상태인데 이 정전협정,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먼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개념이 수교, 광교, 정상화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규범적으로 법규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하. 경험적 사례 이 세 가지 보시고 그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전쟁을